사실은 국가안전처가 만들어지는 그 배경을 돌아보면 결국은 너무나 심각한 사고가 발생했고 그 사고의 주된 책임 부처가 안행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조직 개편을 했는데 결과는 그 안전행정부의 어떤 그 승진 기회와 조직 확대와 이런 결론이 나 있다는 거, 이 부분들이 참 아이러니하고 매우 위험해 보이고 불안해 보입니다. 그 부분들과 관련해서 아니나 다를까 저는 이게 결국은 너무나 급하게 급조되는 그런 조직 개편이기 때문에 부작용이 많을 거다라고 예상했지만 이렇게 빠르게 그것도 직접 진행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놀랍습니다. 어떤 문제냐면 지금 행자부가 국민안전처를 신설함에 따라서 지방 업무와 관련한 재난안전국을 지금 만들려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조직을 개편하고 있습니다. 그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다시 말씀해 주셔서 제가 이해를 잘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안전처 신설에 따라서 네. 지방자치단체인 시도가 재난안전 알겠습니다. 업무를 네, 알겠습니다. 그 시도가 재난안전 업무를 전담하는 실국을 2015년 3월 30일까지 설치하도록 하는 공문을 시도에 하달하셨죠. 네.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과 관련한 대통령령 개정안이 입법 예고돼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내용이 매우 저는 우려된다는 생각입니다. 이 내용을 살펴보면 실제로 직무 등급까지 특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난안전국의 실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고위공무원을 임명해라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맞죠? 예, 거기에 그 직책 직위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오늘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이 내용이 말입니다. 지금 현재에도 이미 시도에는 재난안전을 담당하는 부서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런 내용들을 제대로 지금 이렇게 기형적인 조직이 만들어진 초기인데도 본인들이 이 업무들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를 검증하기도 전에 조직 개편 먼저 앞서고 있습니다. 그것도 어떤 내용이냐면 실제로 국가안전처 출범에 따라서 지자체와 그런 행정체계를 맞추기 위한 목적이면 기존의 조직을 활용하고 개편해야죠. 아직 후보자께서 익숙하지도 않은 업무들을 진행하고 있는 과정인데 그런데 직위를 특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직과 체계가 어떤 의미를 갖냐면 결국 지방 공무원 중에 고위 공무원이 몇 사람이나 있는지 아십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시죠? 네. 17개 지자체 통틀어서 69명입니다. 그런데 이 69명 가운데 안행부에서 파견한 고위 공무원이 41명입니다. 현재 2014년 7월 기준이고요. 그런데 이 의미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대통령령 안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고위공무원으로 임명해라. 이 의미는 안행부에서 또 고위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게 돼 있는 겁니다. 중앙정부에서. 그러면 지방공무원의 관점에서 보면 승진의 기회 없어지는 거죠. 결국은 정부가 또 이걸 명목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조직 구성에 관한 자율성을 침해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생각을 초기부터 하고 계시는 거죠? 도대체 세월호에 대한 반성 하고 계신 건지 저는 너무나 의심스럽습니다. 결국 안전이라는 사람들의 안전에 대한 불안감을 이용하고 계시는 건 아닌지 스스로 자문해 보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결국 이게 국민안전처와 행정자치부 소속의 고위공무원단들이 결국 내려가거나 자리를 또 장악하게 되는 그런 시도로 변질될 가능성이 저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이거 반드시 시정하시거나 따로 마련하셔야 된다고 보고요. 제가 아니, 한 번 더 네. 질문을 할 테니 네. 종합해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것 또한 관피안이 이러저런 문제들에 대한 또 이 시국을 바꾸겠다, 개선하겠다는 아마 의도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안전감찰관 제도라는 거, 이거는 공무원을 철저히 통제하는, 사실상 본래의 목적 취지와 전혀 다르게 권한이 집중됨으로써 오히려 위험한 그런 발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이 내용은 안전감찰관 제도 알고 계시죠? 알고 신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에 보면 기존의 공직윤리관, 감사관, 그리고 소방관사, 해양경비관들에 대해서 상시 감찰하겠다. 이런 내용들로 돼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이렇게 원래 분리되어 있었던 너무나 중요한 그런 권한들이 이런 거를 강화하겠다는 명목으로 한데 모아놓는 겁니다. 저는 이거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너무나 국가안전처의 너무나 다른 조직들이 함께 모이게 된 배경과 또 그것들이 조율되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 과정에 앞서서 이렇게 통제하는 감찰이라는 명목으로 완전히 강화된 어떤 그 기관이 세워져서 일반 관리가 소방관과 해양경찰이라는 특수한 업무들을 하는 사람들에게 상시적으로 감찰과 공직윤리를 심사한다.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답변. 네. 두 번째 것부터 질문하신 사항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시와 어떤 저거를 균형을 이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의원님들도 계속 말씀하셨지만 세월호 사건이 난 것은 민간, 즉 감시기관하고 피감독기관이 서로 유착이 됐기 때문에 일어나는 사고라고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희 안전처가 말씀하셨다시피 굉장히 여러 조직을 갖다 합해놓고 그렇기 때문에 어디서 어떤 부조리가 생길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않기를 기대하지만은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딘가는 지금 우리나라도 감사원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감시를 해서 이걸 감시한다고 생각하시면 저거고 오히려 직원들을 보호한다고 생각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네. 이미 공직윤리에 대한 내용 우리가 끊임없이 다 고민하고 있고요. 제 말씀은 직제의 개편이 지금 이 시기에 논의돼야 된다는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이미 있는 직제를 제대로 활용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고 지금 현재 초기의 후보자로서는 수많은 업무 부담이 있는데 이런 문제까지 관여해서 저는 이게 오히려 오염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질적인 조직들이 융합하고 화학적 결합을 하는데 결정적으로 방해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고민을 해보시라는 말씀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